제주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해군과 해병부대 창설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건설 경기 호황으로 골재난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국공유지에 공공채석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파괴가 가속화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제정하고 명품 브랜드 감귤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24시간 동안 제주섬을 한 바퀴 반을 도는 세계 기록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끝없는 논란과 반발 속에 진통을 겪어왔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지 건설에 맞춰 해군과 해병부대가 잇따라 창설됐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달 말에 완공되는 제주 해군기지 연병장에 해군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해군 삼함대 사령관이 초대 제주기지 전대장에게 부대 깃발을 수여하며 부대 창설을 알렸습니다. 제주기지 전대는 해군기지 경비와 군수 지원을 맡는 육상 주둔부대로 옛 제주방어사령부 소속 해군 장병 5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기지의 주력 부대인 7기동 전단과 잠수함 전대도 이달 안에 이전하게 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합니다. 이렇듯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해군 인력이 빠져나간 제주방어사령부는 29년 만에 해체됐고 해병대 구여단이 창설됐습니다. 해병 구여단은 제주도와 부속섬을 방어하면서 국지 도발과 테러에 대응하게 됩니다. 해병대 제2의 고향이자 발상지인 제주도와 해병대가 다시 한번 제2의 신화창조 발판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초 기지가 되어 향후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이 재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입지로 확정된 지 8년째.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호황을 이어가면서 골재가 부족해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공공채석장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채석장. 깎아낸 돌은 곧바로 잘게 부서지고 쉴 새 없이 덤프트럭이 실어 나릅니다. 건설 경기가 호황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주 7일 생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는 공공채석장 개발. 도내 국공유지에서 채석장을 개발해 민간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달 20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한 뒤 올해 안에 정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신항만 개발 등의 대형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 자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골재 채취 공영 개발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지만 공공채석장 개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에 이미 14개 채석장이 운영 중이고 신규 허가나 확장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런 공공 채석장 개발보다는 어떤 수요 관리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개발 사업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공공 채석장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경대 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1,000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석 부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민주평통에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부의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던 의정부지검은 다음 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국민과일로 불려왔던 감귤의 인기가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제주도가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제정하고 명품 브랜드 감귤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 등장한 오래산 제주 감귤. 반질반질 윤이 나는 감귤을 작은 포장에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당도 10브릭스 이상만 선별한 새로운 명품 감귤 브랜드인 귤로장생입니다. Yeah, I think it could be successful. Yes, I do. I think it's nice. It's, like I said, it's really sweet. I mean, there's no bitterness to it.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주귤도 나눠주니까 홍보도 되고 또 새삼 겨울이 왔다는 느낌도 들어요. 제주도는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의 1등 과일이라는 의미로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제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와 전국 대형 매장에서는 감귤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이 감귤의 값어치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귤로장생 브랜드를 감귤 생산량의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과 브랜드 홍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의 과일이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소비지에서 좀 판매가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날씨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 감귤값이 떨어진 데다 한중 FTA 발효까지 임박하면서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귤데이 기념일 제정과 통합 브랜드 출범이 앞으로 감귤 소비와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장은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농어민 생계보장 대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허창욱 위원장은 농어민들이 요구해왔던 무역이득 공유제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변모했다며 현재의 FTA 기금처럼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방비 부담과 농어민 부채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5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제주 섬 일주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281km를 달리는데 성공하면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병변 장애 1급을 가진 최창현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제주도 한 바퀴 반인 281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기존 기네스 기록보다 7km가 깁니다. 제주시에서 출발해 한경과 서귀포를 거쳐 제주시 삼양동에 도착한 뒤 다시 되돌아가 목표 지점인 안덕면까지 달리는 구간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해 이배문 조정기로 최대 시속 13km로 달리는 휠체어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 말고는 쉬지 못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 제주에서 신기록을 자신했습니다. 장애는 어떤 건가 하면 무조건 도전하라는 그라고 저는 생각. 도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해 건강이 걱정도 되지만 신기록에 대한 바람은 간절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뭔가 도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도전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전이 성공하면 최창현 씨는 지난 2007년 세계 35개 나라 28,000km를 완주한 기록에 이어 두 번째 기네스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섬인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참석해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가 제출한 옛 탐나대 부지 매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탐나대 부지를 420억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한편 행자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다목적 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제주도가 560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신방식 전 재민일보 사장이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 있는 여당 의원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 정치, 탐욕 없는 바른 정치, 맞춤형 생활 정치, 이른바 산무 정치를 실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선포식이 오늘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적십자사는 내년 1월 말까지 9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모금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돈의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와 사회봉사활동에 활용됩니다. 올해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양성기 제주대 교수, 예술 부문 오영호 전 한국작가회의 제주지회장, 교육 부문에 이영훈 한국국제협력단 자문관이 선정됐습니다. 체육 부문에는 송승천 제주도 씨름협회장, 관광산업 부문 김용희 대국해저관광 대표, 국내 재외도민 부문 한상섭 대구 제주도민 회장, 국외 재외도민 부문에 이원철 관서 제주도민협회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일보 제호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신문의 제호를 JJ 제주일보로 변경해 발행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일보는 사고를 통해 JJ 제주일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표 등록을 출원한 제호이며 제주와 진짜 제주일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